이걸 가지고 요렇게 막 유튜브에 떠돌더라고. 뭐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돼서 환급됐어요. 막 이런 자극적인 멘트로 들어. 이게 그 얘기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제가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보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근로자 신입사원들이라고 하면은 한 2가지 정도, 3가지 중에 2가지 정도 해당될 것이고, 나머지 유주택자라든지 뭐 주택을 좀 구입을 했다 지금 라는 사람들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는 뭐 장기주택 전환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막 유튜브에 떠돌더라고. 뭐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돼서 환급됐어요. 막 이런 자극적인 멘트로 들어. 이게 그 얘기니까 3가지 정도 핵심에서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알아두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주택자인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청약저축. 청약저축 내가 들고 있는데 엄마가 물려준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무주택자여야 돼. 내가 무주택자인데 청약저축을 들고 있다 라는 사람들만 되는 거고, 그 무주택자의 신입사원들 연봉 그냥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연에 240만 원을 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거라. 그럼 한 96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다 알 필요 없고, 불이백 240만 원까지는 된다. 요 정도만 3개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무주택자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다가 다음 연도에 2월에 확인서 같은 걸 내야 돼요. 무주택자 확인서. 그리고 한 번 냈으면은 주택이 잡힐 거예요. 만약에 주택이 샀었으면은. 근데 그 전에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무주택 확인서를 뭐 회사에 제출하든지 은행에 제출하든지 라고 해서 청약저축 뭐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40%까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야. 청약저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째는 뭐냐면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 주택자금,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이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이제 주택 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택을 들어왔어.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1년에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다가 살다가 갑자기 1년 후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 주택 원리금 상환액 해서 좀 은행한테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 사시면 어떻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흘러가는지 아실 거야. 근데 이제 캥거루 쪽들은 모르시겠죠. 보통은 이제 전입할 때 먼저 전입을 하고 나서 확정등기 일자 받고 나서 뭐 대출이 바로 나오기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전후 3개월이라고 조금 러프하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을 빌리는 당사자 말고 같이 들어가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세대주가 안 받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받으면 돼. 그래서 동시에 받지 못하고 세대원이나 세대주나 한 명이 받아도 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지금 주택이 청약주택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체 내에서 연봉 조건이 5천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 이하이시면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단 요거랑 요거 혜택 받으시려면 2개 합쳐서 한도가 있어요. 400만 원. 근데 아마 400만 원 다 이하이실 거예요. 이건 홈택스가 계산을 해줄 수 있어. 납입액만 딱 넣으면은
40%가 딱 공제가 되고 한도에 400만 원이 딱 걸리게끔 돼 있으니까 머리 아프시지 말고 일단은 인사팀에다 이런 걸 제출해. 내가 무주택자고 청약저축을 하고 있고 7천만 원 이하 연봉이고 240 이하 라고 하면 청약저축 아 내가 되는구나. 원리금 상환액도 내가 전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갖고 있는데 5천만 원 이하고 세대 주인 뭐 우리 언니가 안 받고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상환액에 대해서도 증명서류를 내시면 돼요. 원리금 상환액 영수증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은행 대출 영수증이라든지 내서 주택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유주택자도 되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워요. 내가 말하기도 어려워. 장기주택 전환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담대라고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주택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 플러스 내가 1주택자야. 또 이 소득공제가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부양가족도 있고 이번에 집 좀 내 집 마련 좀 마련했다 라시는 분들도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도 대출을 해주는데 뭐 환급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요 소득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건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주택은 고가주택도 되나요? 고가주택 내가 하면 고가주택 집도 어렵지. 고가주택 잊어. 그냥 기준시가 있잖아. 기준시가라고 매 년마다 국토부에서 이 주택이 얼마야 라고 고시가 되는 금액이 있어. 그게 5억 이하야. 이거 시세 아니야. 시세 아니고 기준시가야. 기준시가. 이거는 시세랑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그 주택을 담보로 이자를 내고 있니? 그러면 그 이자를 납입한 금액을 너한테 소득공제 해줄게. 이런 거야. 됐죠?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뭐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이자만 가능해요. 뭐 전입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주담대를 설정을 해가지고 뭐 이자 납입을 했는데 소득공제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이 없어서 받은 정말 긴급한 상황 그렇게만 된다. 그리고 이것도 세대원이나 혹은 세대주 둘 중에 한 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아까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했으니까 이 전입일 어떻게 할 거야? 등본으로 알겠지. 뭐 등본 제출해야겠지. 이 주택이 기준시가 5억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부동산 가격, 그 부동산 알림이라는 국토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해당 주택 주소를 딱 찍으면 기준시가가 딱 나와. 2023년 1월 1일 당시에 얼마인지. 그거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되게 센스 있는 인사 담당자는 자기가 뭐 찾아주는데 이게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찾기 힘드니까 본인이 셀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관심이 있을 거고 없으신 이제 캥거루족들은 아마 지금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으시면은 이 주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 이게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어.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이 주택이 이게 맞아요? 이거는 주택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엄청 물어본단 말이야. 이 주택에는 분양권도 들어갑니다. 분양, 내가 준공되지 않은 내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 분양권도 해당이 되고요. 농가주택 포함됩니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농가주택하고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거 하나씩 봅니다. 하나씩 1주택자야. 각각 1주택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개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이슈이지 다른 것들은
뭐 기준시가, 이 주택에 대한 가액 부분이라든지 이자를 상환하는 그 대출기관한테 빌링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명확합니다.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은 이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다.